공사비 올려줄게. 분양가는 1,500만 원 가자. 최소.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같이 반영을 해봅시다. 아까 7,800억이 분양가 1,500만 원 하면 올라가죠? 공사비 4,403만 또 올라가죠? 차감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비례율이 지금보다도 185% 올라간다고. 이렇게 해도. 예? 우리가 해줄 건 다 해줘도 요거는 단순 계산입니다.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적어도 최소한 150% 이상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사실 분양가 1,500만 원이 아니고 저는 1,650만 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1,650만 원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하면 뉴스테이 가도 좋다. 뉴스테이 찬성하지. 그죠? 그죠? 여러분 이러면 뉴스데이 찬성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뉴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 비용 자체를 나중에 우리가 매각하는 그 시점에 계약을 해야 되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5년 뒤에 팔 건데 지금 계약해가지고 이 가격으로 파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요, 물가라는 거는 계속 오르죠. 그죠? 10년 뒤면 지금 돈 1,000원 하던기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던기 그 10년 뒤에 그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물가가 오릅니다. 그걸 갖다가 인플레이션의 상승 효과라 갖고 구매력을 보호한다 그래 갖고 좀 유식한 명칭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 그게 경제 교과서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5년 뒤에 10년 뒤에 팔 거를 지금 이 가격에 팔아갖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 시점이 수익과 지출이 확정되는 시점이잖아요. 적어도 요때 확정이 돼갖고 그때 하자.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우리 여러분들이 리치하자고. 예? 좋다 이거야. 1,040만 원에 팔아라 이거야. 1,040만 원에 팔고 그 리처의 주체가 우리가 되자. 그죠? 그러면 그 이익이 얼마나게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또 나누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가도 돼요.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보니까 이게 어느 한 분이 저한테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걸 보내주시던데 우리 조합장이야 이렇게 임원들이 원래 있죠. 연세가 많으면요. 연륜이나 경륜이 풍부하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 그죠? 연세가 많다고 일 못한다 하면 그건 안 되는데 좀 젊은 사람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소리죠. 예. 그죠? 우리 형님들, 누님들 일 잘하실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이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평당 1,650만 원에 내가 분양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요거 일반 분양을 매각할 수 있느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가면 미분양 나올 수 있나? 솔직한 이야기로 보면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답이 나옵니다. 예? 딱 봅시다. 부산의 대연 3구역이 최근에 전용 84제곱미터를 2,300만 원의 평당으로 분양을 합니다. 자, 아까는 우리 요까지 봤죠? 요까지. 그죠? 요거는 지금 다 이래 어느 정도 요까지는 완공이 됐고, 요거는 이제 새롭게 대연 3구역하고 강한 2구역은 우리하고 비슷해요. 요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지금 분양을 할 때 얘는 최초 1,400만 원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2,300만 원으로 분양하려고 한 거고, 강한 2구역은 1,500만 원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스톱 됐습니다. 이거 좀 더 받자. 그래갖고 조합 안에서 2,900만 원으로 분양을 한다 이러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건 아니다. 좀 낮춰라. 그래갖고 지금 2,75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한대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1,010만 원으로 조합은 분양을 받아갖고 최초에 1,500만 원으로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물가가 상승해도 공사비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감안해갖고 1,500만 원에 분양하던 걸 2,750만 원으로 분양을 하니까 더 추가 이익이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례율을 110% 잡아놨다가 150%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지금 기존적으로 150% 요거는 채소를 제가 잡아놓은 겁니다. 그죠? 채소를 잡아놓은 겁니다. 자, 우리 간만 1구역하고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우암 1구역하고 우암 2구역을 한번 보자고요. 우암 1구역은 조합원 분양가가 우리보다 삽니다. 왜냐하면 우암 1구역하고 우암 2구역은 평지가 아니잖아요. 예? 약간 고바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만동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암 1구역하고 우암 2구역이 왜 저렇게 되는가? 우리 간만 1구역도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북항 재개발. 그리고 옆에 지금 컨테이너들 있는 거 다 이상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들 천지개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우암 1구역은 2천만 원 정도를 예상한대요. 분양을 9월 달에 하는데. 예. 그러니까 101%가 돼 있던 비례율이 지금 얼마로 바뀔지 모르겠죠. 그래서 물음표를 해놓은 거고. 우암 2구역은 지금 1,750만 원으로 지금 분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에 터진 겁니다. 미분양이. 그런데 대원 3구역이 이렇게 2,300만 원으로 분양을 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1,750만 원이 껌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약률이 60%가 넘었다잖아요. 지금. 저는 계약률 60% 넘으면 게임 끝납니다. 그 천천히 해도 돼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자, 우리 간만 1구역은 지금 890만 원인데 뉴스데이가 1,040만 원 판다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 우암 1구역도 1대 3.2고, 예? 그리고 우암 2구역도 1대 3.6이에요. 우리 간만 1구역은 뭐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우암 2구역이 34평이 6억에 분양했거든요. 2주 사이에 1,000세대 이상 계약률이 생긴 겁니다. 난리가 나쁘어요, 지금. 저는 모델하우스 가봤거든요. 사람들이 꽉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션뷰 같은 거는 프리미엄이 생성된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P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암 1구역은 P가 2억 8천에서 3억 2천 정도 형성이 돼 있고 지금 매매가 될 때. 지금 우암 2구역은 지금 1.9억에서 2.4억. 이거 전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들 팔면 지금 얼마 받는 거 압니까? 프리미엄 1,000만 원. 없다. 지금. 예? 그래서 제가 투자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간만 1구역을 예의주시를 해라. 예의주시를 하고 만약에 종합총회를 열어가지고 결과가 바뀌게 되면 무조건 사의하랬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진짜 이 가격이라고 프리미엄 1,000만 원 이런 가격으로 만약에 살 수 있는데 지금 만약에 조합의 어떤 내용이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면 거기 1,000만 원이 얼마로 바뀌겠어요? 최소 2억으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감안했을 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지금 봐봐. 평당 분양가가 이제 2천만 원 시대가 눈앞이거든. 일하는데 1,040만 원을 팔아갖고 어쩌란 말이고 지금. 예? 보세요. 지금 이렇게 2020년도에 1,200만 원, 1,400만 원, 1,700만 원, 2023년도에 1,900만 원입니다. 요게 지금 부산 아파트의 분양가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분양가가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뉴스데이가 부산에 있는 우암 1, 우암 2, 감천 2구역은 뉴스데이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일반 분양으로 전환이 됐죠. 뉴스데이 인천에 많아요. 인천도 전부 다 일반 분양 전환됐지. 경기에 있는 것도 지금 능곡 6구역이 지금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다잖아요. 그러면 남는 거는 위대한 간만 1구역 하나 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총회 때 조합장 말씀이 이랬어요. 뉴스데이 다 알잖아, 자기도. 그러니까 뉴스데이 다 없어졌는데 우리가 표본으로 하고 있대. 굳이 우리가 왜 표본이 돼야 되느냐고. 표본 안 되고 싶어요. 에? 그죠? 그래서 뭡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시대가 변했습니다. 세월이 변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반영을 못하냐고요. 어? 왜 우리가 반영을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반영시킬 겁니까? 지금 박수만 치고 집에 가면 끝이면 곤란합니다. 예? 제가 나이가 56입니다. 56인데 50이 넘어가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한번 딱 바뀌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안 바뀌죠. 그게 문제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진짜 발로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만약에 전환이 되죠? 하면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어요. 자, 이게 지금 현재 뉴스테이 최적화돼 가지고 보세요. 5구 타입, 7호 타입, 그러니까 24평, 29평, 34평. 요 기타는 민간이 그 공공임대예요. 455세대짜리 요런 부분인데 요렇게 만들어지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6341세대가 제가 요거를 평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평수 조정이 이루어져요. 요거는 왜냐면 뉴스테이는 84가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그게 이제 25.7평입니다. 그거를 이상으로 하게 되면은 민간 임대를 못 해요. 그래서 나라에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최고 34평까지만 딱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임대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축 연면적은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평형 타입을 조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 세대수가 확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1대 3.76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정을 해봤어요. 지금 현재 6341세대잖아요. 그죠? 요거를 제가 평균치를 내가고 가중치 모든 재개발 구역을 제가 재개발 구역 강의하는 사람이고 제가 모든 재개발 지역에 도시정비사업 자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놨습니다.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큰 세대 39평 40세대는 보통 7.8%, 7.6%, 7.4% 정도에서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39평도 이렇게 짓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를 대비를 해가지고 딱 해보니까 5,000세대가 만들어집니다. 5,000세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해볼 만한 기라. 분양 물량도 많지도 않아. 그리고 요렇게 되어 있으면 부자들이 이동하겠죠. 부자들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만동의 입지가 바뀝니다. 지금 어떻게 바뀌어요? 입지가 대단히 좋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간만 1구역은 1대 3.17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미분양에 대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 되면 비례율 200%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일반 분양이 많아가지고 미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에? 저도 그래서 솔직한 의견을 좀 내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분양을 해도 쉽지는 않다. 그 의견은 저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간만 1구역이 이렇게 진행이 돼갖고 이주되고 철거가 되고 일반 분양가 아파트를 지으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관리 처분 후에 이주 철거하고 공사 지으려면 최소 5년이 지나야지 돼요. 그러면 지금같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왔어요. 기본적으로 정비사업의 진행 절차입니다. 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인가 나고 사업시행인가 나고 관리처분인가 납니다. 우리는 2018년도 7월 달에 사업시행인가 받았죠? 그러고 2020년도 12월 달에 관리처분인가가 났어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주하고 있죠?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하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25년 안에 이주가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다른 재개발 사업장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철거를 하도 저는 말이 돼봤자 2026년에서 2027년이라 봐요. 그렇겠죠? 그러면 조합은 동호수 추첨을 하고 일반 분양을 하는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2027년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어봤자 2030년이에요. 지금 조합에서는 뉴스데이로 해야지만 빨리 간다 하는데 뉴스데이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빨리 못 가요. 빨리 못 간다고. 일반 분양을 해도 빨리 갈까 말까 한데, 그죠? 그래서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없다. 왜? 지금 금리는 다 올라갔고 이제 금리가 피크가 됐거든. 그리고 지금 보세요. 금리가 다 올랐죠? 그 다음에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 다음에는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왜 매매가 안 되는가 하면 사람의 심리가 아직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심리가 바뀌려고 하면 내년 초 정도 돼야지만 심리가 바뀝니다. 그러고 난 뒤에 부동산은 반등을 하는데, 자 보세요. 제가 이거는 경제 분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금리하고 연결을 해서 기본적으로 2023년도 말이나 2024년도 초 정도 되면 바닥을 볼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향후 부동산 시장을 볼 때 10년 주기설이라든지 벌집 순환 모형을 예를 들어 가지고 주택 사이클은 5, 6년 상승하면 4, 5, 6년 내리거든요. 그죠? 그런 걸 감안을 딱 해보면, 자 보세요. 2021년도 10월 달 딱 1년 한 반 전에 우리는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을 찍고 요때 이렇게 쭉 빠지는 겁니다. 지금 빠지고 있다가 지금 2024년도 말은 요때 돌기 전 2027년도는 요때다 말이에요. 우리가 분양하는 시점, 분양하는 시점에 미분양이 날 우려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165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미분양 걱정 안 해도 된다고요. 예? 그죠? 2027년도에 지금 뉴스데이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일반 분양을 하는 이 시점이, 그죠? 금액이 다 정해지거든. 적어도 요 시점에, 요 착공 시점에 분양 금액이 정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분양 시점이 중요해요. 뉴스데이를 하면은 확정 손실이 나는 겁니다. 왜? 계약 시점이 아니까. 그죠? 근데 일반 분양은 상황을 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일반 분양이 좋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있죠? 일반 분양으로 가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 일반 분양으로 가면 개발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주비 대출금 지금 50% 주는 거 있죠? 제가 조합장은 아니지만 장담합니다.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딱 전환이 되면요, 이주비 대출금 7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사비 아까 그랬죠? 500만 원 이상 줘도 됩니다. 이익이 나는데, 이익이 나면 조합원들이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한테 줘도 되지. 그죠? 사업 진행 속도 당연히 되죠. 설계 변경해야 돼요. 설계 변경해갖고 좀 더 고급지게. 수영장도 있고. 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간만 1구역이 9,000세대가 들어온다면요, 이게 미니 신도시급이거든. 이 미니 신도시로 해갖고 대단지로 남아있을래요? 아니면 민간 임대주택에 팔아갖고 임대아파트라는 단지를 명칭으로 갈래요? 여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달라져요. 예? 제가 조합은 아니지만 우리 마누라가 조합이 있는지나요? 너무 답답하더라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왜? 저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진실은 조금 늦어질 뿐이지 진실은 이기게 되거든. 그런데 그게 조금 빨리 하자. 빨리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힘을 실어주고
여러분이 가야 됩니다. 요것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입지. 간만 1구역이 과연 옛날에는 흐름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바뀌는지. 간만동이 바뀐다. 간만동은 어떻게 보면 서면, 부산역, 강안리 15분이면 가요. 그죠? 강안대교 통하면 해운대도 금방 넘어가 버려요. 또 북한대교 있으니까 전라도 바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좋아집니다. 입지가. 여기 다리 한 개 생기잖아요. 여기. 다리 한 개 생기거든요.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신도시급의 대규모 단지는 보통 어디에 있어요? 도시 외곽에 있습니다. 일강 신도시. 그죠? 정간 신도시. 그런데 가격 안 올라요. 거기서 올라오면 부산까지 올라오면 최소 1시간인데 우리는 여기서 서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들어와야 되는가 하면 북한 재개발, 우한 간만 해양 클러스터, 부산 2030 엑스포 최고의 수혜 지역이 됩니다. 간만동이. 예? 이렇게 되면 도로 딱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뭐가 들어와요? 지금 엑스포 지금 유치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요게 지금 엑스포 예정부지거든요. 바로 요 앞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아들 다 이사 간다고 저 신항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재개발에 대한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간만동이 놓여 있다. 그래서 저도 투자자들 보고 간만동을 예의주시해라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9,000세대 아니라 8,000세대 정도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죠? 그죠? 그래서 트럼 들어온다, 트럼. 왜냐면 간만동이 조금 좋은 위치인데도 저평가를 받았던 거는 뭔가 하면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트램이 들어오는 거예요. 트램이 들어옵니다. 뭐가 돼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천지개벽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을 하고, 사안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지금 전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한테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모님께서 조합원이시자 우리 간만 1구역 조합원의 재산을 지켜주시고자 오늘 강연을 재능 기부해 주신 정대식 원장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점심밥 집에서 밥도 안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거 알면 남편이 얼마나 호적을 할까요? 그리고 또 아니요 저기 잠깐 쉬어야 돼요. 네. 조합에서 제가 입 크다고 막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조합원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왜? 우리 재산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요. 오늘 소통해보니까 좋으시죠? 네. 한 번 더 기회 만들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잠시 쉬시고 그 다음 바로 궁금한 분들 남아 계십시오. 그리고 그 질의응답 시간을 다 참여해 주신 분은 저희가 탑마트 상품권을 준비했으니까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 시간이 휴대폰으로 3시 35분입니다. 45분부터 질의응답 시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서명 결의를 안 하신 분들은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자원봉사자이자 조합원이신 분들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화장실은 탑마트로 가시거나 우리 1분 사무실 3층에 화장실 있는 거 아시죠? 네, 그쪽으로 천천히 다녀오십시오. 45분에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